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발달된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세대부터 5세대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하고요.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연도를 말을 하냐면 이제 1940년대를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는 이제 10년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소자를 한번 볼게요. 1세대 때는 이제 진공관을 사용을 했어요. 진공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죠. 애니악 할 때 봤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큐um 튜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백열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신 이제 크기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제 진공관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어떤 문제 있었어요? 열이 많이 나요. 깨져요. 막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2세대 때는 트랜지스터 해가지고 약자로 TR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이 달린 것들, 이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IC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크기에 얼마나 많은 이제 명령어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기술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IC 직접회로, 직접화시켰다라고 해서 직접회로가 되고 몇 세대다? 3세대 때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다 IC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고밀도 직접회로 더 많이 집어넣었다. 같은 크기의 거기다가 이제 명령어들을 더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라지 스케일 해가지고 LSI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기술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베리 라지, VL, 울트라 라지, ULSI.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주요 소재의 발달 알겠죠? 진공관, 네, 트랜지스터, IC, LSI, VLSI, ULSI 순서 기억을 해주고 특히나 IC가 몇 세대였어요? 네, 3세대였어요. 자,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신의 문제를 내는 게 좋지. 과거에 진공관은 몇 세대였어요? 그 문제보다는 어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IC가 몇 세대냐? 3세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요 소자 발전 봤고요. 자, 연산 속도입니다. 자, 밀리세컨드. 우리가 1초가 있어요. 이게 뒤쪽에 이제 일단 설명이 되는데요. 넘어가 볼까요? 뒤쪽에서 그냥 같이 볼게요. 읽어만 볼게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해가지고 1초를 1000으로 나눴어요. 1000분의 1초, 10의 6승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로 나오니까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세대 때는 하드웨어 중심이고요. 2세대 때는 소프트웨어 중심이에요. 이렇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소프트웨어를 쉽게 봤어요. 하드웨어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분이 컴퓨터 살 때도 모니터를 뭘로 하지, CPU는 뭘로 하지, 프린터는 뭘로 하지 이런 걸 걱정하지. 윈도우즈 몇을 깔지 그건 좀 걱정은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우님들도 하드웨어는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쉽게 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를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꾸며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걸 하려면 어때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봤더니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 개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생각한 거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2세대 때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중점을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처리 방식이 있죠. 일괄 처리,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온라인 실시간 처리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급 언어를 사용하고 여기는 고급 언어를 사용했다. 뭐가 저급이고 뭐가 고급일까? 또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 시분할 처리가 나오군요. OMR, OCR, MICR이 나오군요. 경영정보 시스템이 나오군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분산 처리가 나오군요. 그 다음에 자, 다 용어 처리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묵줄 그어보고요. 5세대 때 인공지능 패턴 인식, 표지 이론,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용어적으로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이리 와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진공관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이거 멋있게 보이죠? IC예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적 회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집적 회로다라는 것은 이제 집적화시켰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우리가 이제 아까 IC가 있었죠? IC. 그래서 집적 회로 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달린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몇 개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집적 회로를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분리가 불가능해요. 하나로 이제 집어넣는 결합된 상태로 집어넣는 건데 기술력이 뭐냐면 더욱 소형화되는 동시에 신뢰성, 경제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연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칩에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 이런 부품들을 넣은 복합화가 되었다라는 거고, 자 그냥 그거는 다 몰라도 돼요. 우리는 그거 다 벗어 던지고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자, 이 속에 명령어를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네, 몇 개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그랬죠. 자, S, 스몰, M, 미디움, L, 라지, 베리 라지, 울트라 라지 이렇게. 그래서 SSI는 이제 몇 개를 집적화시키는 거냐면 100개 이하를 이제 집적화시킨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MSI는 이제 1000개 이하를 집적화시키는 거고 얘는 이제 10만 개를 집적화시킨 거. 얘는 100만 개. 얘는 이제 100만 개 이상 이렇게 집적화시킨 것을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를 하자면 SSI를 내겠습니까? ULSI를 내겠습니까? 자, 최신 걸 내겠죠. 그래서 이쪽을 더 기억을 해주면 돼요. 100만 개까지 집어넣는 걸 VLSI라 그러고 그 이상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ULSI라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제 용어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처리 방식이 있었죠. 처리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발전 순서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일괄 처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괄 처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치 처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도 매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기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다행인가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배치 처리다, 일괄 처리다라고 합니다. 일괄 처리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일괄 처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요? 월급 계산할 때, 도시가스 계산서, 또 전기요금 계산서 그런 것들은 어때요? 한 달을 모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런 걸 우리는 일괄 처리다, 배치 처리다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네, 일괄 처리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모아두었다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처리하는 걸 또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거 바로 실시간 처리가 돼요. 실시간 처리하는 거 즉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모아두었다 처리하지 않고 일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들 여러분 생활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은행 업무. 내가 돈 10만 원 입금했는데 당장 입금이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아, 입금 안 됐나? 두 달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업무, 또 예약 업무, 네, 비행기표 예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좌석이 보여야죠. 어디 자리가 비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예약 업무들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실시간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분할입니다. 이렇게 시분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시가 뭘 것 같아요? 네,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처리 방식은 뒤쪽에 우리가 또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들어갈 때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분할 처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복사집 아저씨가 있는데요. 복사집 문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복사를 빨리 하려고. A라는 사람은요, 100장이 필요하대요. 100장을 해야 돼요. B라는 사람은 50장을 해야 돼요. C라는 사람은 10장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의 복사집 아저씨들은 어떻게 해요? A 다 해주고, B 다 해주고, C 다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이 기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할당을 딱 시킨 거, 1초당 한 장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때 A 1초, B 1초, C 1초, A, B, C를 다 한꺼번에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1초, 얘 1초, 얘 1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이 복사기 정말 좋구나. 세 가지를 같이 처리하구나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자,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간은요,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막 몇 억분의 1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못 느끼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는 한 장이게 일 처리 하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 멀티로 처리하나 보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 분할 처리는 무엇이다?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가 돼요. 분산 처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어떤 하나의 일을 처리를 하는데 컴퓨터 한 대만 쓰느냐, 여러 대를 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의 일 처리할 때 컴퓨터 한 대 썼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어때요? 한 사람이 그냥 다 만들었어요. 바퀴 만들고 운전대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분업화 시대잖아요. 얘도 분산 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일을 여러 장치에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 돼요. 자, 볼게요. 자, 내가 처리해야 될 게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 컴퓨터 한 대 붙고 여기 컴퓨터 한 대 붙고 여기 컴퓨터 한 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대의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죠? 얘네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를 해줘야 돼요. 공유하려면 뭐가 구축돼야 되죠?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분산 처리하면 여러분이 공유, 네트워크 처리 그거랑 같이 생각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비슷한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중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 개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뭘 여러 개일까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은 둘 다 뭐냐면 프로그램을 여러 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자, 다중 처리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가 틀리냐? 차이점은 뭐냐? 다중 프로그램과 다중 처리의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CPU의 개수예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은 하나의 CPU가 있어요. CPU가 하나예요. 자,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의 CPU는 몇 개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 머리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머리가 두 개 있다, 머리가 여러 개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처리기가 여러 개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컴퓨터가 CPU가 한 대가 있어서 처리를 했는데, 이제 CPU가 여러 개가 붙으니까, 와, 컴퓨터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느 한도까지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동업하면 좀 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잘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동업하는 것도 힘든데 뭐 3명이서 합작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더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어느 한계까지는 얘도 처리 속도를 올릴 수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CPU가 여러 개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 개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처리하는 걸 다중 처리라고 한다 그죠? 다중 처리. 됐죠? 그런데 특히나 CPU가 2개인 게 있어요. 2개. CPU가 2개인 것을 듀얼 시스템이다, 두플렉스 시스템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듀얼이다라는 말은 좀 들어봤죠. 이렇게. 그래서 2개 있는 거, CPU가 2개 있는 거, 듀얼 시스템, 그 다음에 두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2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듀얼 시스템은요, 둘이서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 주어져요. 우리 같이 처리하자라고 해서 둘이 한꺼번에 덤벼가지고 일 처리를 후다닥 끝내는 거예요. 그게 듀얼 시스템이에요. 자, 두플렉스 시스템은요, 일이 들어오면 그냥 혼자서, CPU 혼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남은 CPU는 뭐 하죠? 남은 CPU는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CPU 1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CPU 2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 이게 두플렉스예요. 자, 듀얼 시스템 여기서는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 이제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라는 개념이 거기서 이제 나왔죠. 언어는,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있고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는 무슨 언어를 쓰죠? 이진수를 써요. 0과 1로만 되어 있는 이진수예요. 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제 보통 영어,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간에 번역해주는 또 번역기가 있긴 있겠죠. 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 이진수, 완전한 이진수, 그걸 우리는 머신 랭귀지, 기계어다라고 합니다. 자, 네, 살펴볼게요. 다시 저급 언어입니다. 저급 언어는 뭐다? 컴퓨터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런 언어가 자기한테 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완전히 0과 1로만 구성된 거. 0, 1로 구성된 것은 우리가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이진수는 0, 1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얘는 기계어예요. 다 01, 01, 01로 되어 있어요. 더해라 그것도 01, 01, 01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해석한다는 것을. 0과 1로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자, 더하세요 라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게 더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하세요, 뭐, 0001, 000,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하려면 몇 비트 단위지? 그러니까 비트별로 잘라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석을 해줘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라는 뜻이야. 그럼 더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ADD로 표시를 할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어가 없었는데 이걸 만든 거죠. 이걸 기호화시켰다라고 그래요. ADD라고 하자.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뭐니 이렇게 생긴 거는 SUB 백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기호화시킨 언어가 이제 어셈블리어가 되는 거죠. 기호화시켰다. 명령어를 한 개당 하나씩 기호화시킨 언어. 이게 이제 어셈블리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요, 컴퓨터가 좋아하는 언어예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이제 고급 언어가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언어, 고급 언어가 있다라는 거. 고급 언어는 많아요. C 언어, 자바, 비주얼 베이지, 뭐 파스칼 다 많죠. 거의가 다 고급 언어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저급 언어. 저급 언어 두 가지 뭐요? 기계어, 어셈블리어. 그래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고급 언어가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저급 언어가 들어오면 이제 컴퓨터가 좋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빠르죠. 근데 고급 언어는 인간이 좋아하는 언어지만 한번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제 컴퓨터가 좋아하는 기계로 바꿔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이제 번역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후에 다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외국인하고 미국인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한국말을 좋아하고 미국인은 영어를 좋아하는 거죠. 서로 각자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통역관이 필요하죠. 그럼 통역관이 다 알아서 해석해 주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막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컴파일, 번역해 주는 게 있어요. 번역기가 기계로 다 알아서 번역해 줘서 컴퓨터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이제 그걸 처리하는 거죠. 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OMR, OCR, MICR, 이런 용어들이 나왔죠.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이제 이론서에서 다시 이제 자세히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이제 용어를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는요, 광학이에요, 광학, 옵티칼, 광학. M을 가지고 보세요. 여기 봤더니, 이제 가운데 자만 이제 틀리죠. OMR, 네, OCR 이런 식으로. 자, M은 뭐냐면 광학, 마크 판독이에요. 마크, 그죠? 네. 그래서 마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어때? 이런 답안지 좀 종종 봤죠. 그래서 자기 답안지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답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형 수성 사인펜이라는 특수한 걸로 표시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광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기기가 있죠. 여러분 답안지를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처리 결과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석이 다 됩니다. 통계로 1번 문제 틀린 거 몇 사람, 2번 문제 틀린 거 몇 사람 이런 뭐 개인별 점수 분포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하면 뭘 생각해요? OMR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마킹한다 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OCR이 있어요. 여기서 C가 뭐냐면 C 문자예요. 문자. 광학 문자 판독기. 글자를 판독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이제 지로영지, 공공요금 청구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가 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것, 식별하는 장치를 말을 합니다. 자, 지로영지 하면 뭐 생각해요? 네, OCR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CR을 보세요. I. 여기서는 I를 기억하세요. M은 마그네틱입니다. 자기라는 거고, I가 잉크예요. 그래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에 기록된 문자와 숫자들, 수표 번호라든지 일련 번호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이제 잉크를 묻혀서 표시한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MR, OCR, MICR이 뭐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네. OMR, 마크, OCR, 광학 문자, MICR,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또 어떤 용어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있습니다. 경영정보, 경영, MIS다 라고 하죠. 네. 이 경영정보 시스템은 이제 지금은 흔하죠. 네, 과거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 나오면서 그 컴퓨터를 경영에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 정보를 이제 총괄하는 시스템이고, 막 컴퓨터로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높으신 분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높으신 분이 그걸 다 봐가지고 이건 괜찮구나 추진을 해라. 이건 안 되겠구나 뭐 폐기해라.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AI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겉모양이 이제 예쁜 로봇을 만드는데 아직은 좀 자연스럽지 못한 게 뭐 있어요? 네, 인간의 지능, 생각하는 지능,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 사고, 그다음에 학습, 점점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 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아직은 컴퓨터가 미숙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하나의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AI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제 또 영화도 있죠. 머지않아 로봇이 세상을 뭐 지배할 것이다. 인간이 만든 로봇인데 그 로봇이 다시 인간을 해칠 것이다. 뭐 그런 영화들도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뭐 지능적인 행동을 이제 모방을 시키겠다.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패턴 인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패턴 인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쓰는 문자나 뭐 음성, 물체의 형상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이미지로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패턴과 비교를 해가지고 인식하는 방법이 되죠. 자, 일례로 우리가 과거에는 핸드폰에 잠글 때 비밀번호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현관문도 비밀번호를 걸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뭐가 들어와요? 패턴 인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패턴 뭘로 쓰세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는 사람 있죠. 또 조금 이렇게 쓰는 사람 있죠. 한 단계 발전해서 뭐 이렇게 쓰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패턴을 자기가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간대요. 일명 이거 두 개를 뭐라 그래요? 아저씨 패턴이다라고 하죠.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패턴은 뭘까? 좀 이런 건 좀 어려운 편에 속하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젊을수록 이제 자기 기억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생각을 하죠. 남이 풀 수 없는 패턴을 만들 거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패턴 또 이런 패턴을 만들기도 하죠. 이제 젊은 학생들 그죠? 애울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외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패턴을 알고 핸드폰이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패턴 하면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 정보를 이미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지 이론이 있습니다. 퍼지 이론. 퍼지 이론은 것은 퍼지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yes, no, 아니요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대안을 내놓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릴 때 세탁물이 작으냐, 많냐, 뭐 중간이다. 그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퍼지 이론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 뜨고 지는 시간이 계절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꺼져라, 저녁 7시에 꺼져라? 네. 아침 7시에 꺼져라, 네. 저녁 7시에 켜져라. 그러면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날이 밝으면 밝다라는 걸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으면 꺼지고 날이 어두우면 켜져라. 이렇게 해주면 어떠세요? 더 전기가 전락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가로등에다가 이제 퍼지 이론을 넣은 거죠.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용어를 봤어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초에서는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나씩 우리가 이제 쉽게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봤으니까 우리가 세대별 발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네, 여기 있군요. 자, 용어 이제 다 생각나나요?
네, 이거는 이제 또 뒤쪽에 나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다시 한번 1세대 보세요. 1세대 하드웨어 중심이고 일괄처리고 저급 언어다 라는 거. 네. 자, 2세대 보세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뒀고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고급 언어를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3세대 때 쉬분할 처리, OMR, OCR, MICR, 경영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다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이죠. 4세대 때 분산 처리 시스템이 나왔고요. 이 4세대 때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이제 데스크탑이 있죠. 네, 그게 이제 4세대입니다. 가상 기억 장치는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면 나오게 될 용어들입니다. 5세대 때 이제 인공지능, 패턴 인식, 퍼즈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